안녕하세요. 고형렬 시인의 시집 오래된 것들을 생각할 때에는 이 안에서 몇 편 읽어보겠습니다. 세 편입니다. 앞에서도 몇 번 읽었죠. 오늘 고형렬 시인의 시는 마지막입니다. 세 편입니다. 먼저 재밌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멸치 1입니다. 멸치 2번도 있다는 거겠죠? 이 시집에는 나왔나요? 멸치 2번이? 멸치 2번? 아, 나왔네요. 저 뒤로 가면 또 하나 있습니다. 104쪽에 있군요. 요것도 읽을 걸,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건 제가 PPT에 직접 쓰는 거거든요. 멸치 2번은 올리질 않았습니다. 이따가 시간 봐서 직접 쓰진 않았더라도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멸치 보십시오.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밌어요. 멸치 1. 죽으면서 눈 감은 것은 한 마리도 없다. 잘못 넘어갔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멸치 1. 죽으면서 눈 감은 것은 한 마리도 없다. 왜 모두 눈을 뜨고 죽었을까? 죽은 다음 다른 세상에 있다고 믿었던 것일까? 은빛을 보는 여자의 등 뒤에서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구 서울에 살았다. 어느 것도 반대하게 죽은 것은 없다. 모두 하나같이 뒤틀려 있거나 돌아보거나 구부러 그걸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구부러져 해야 되는데 구부러져 해네요. 구부러져 있거나 내다보고 있었다. 죽음 속의 오늘은 사라진 아파트, 햇살 공터, 소멸이며 중멸이며 대멸이며 어떻게 그들은 이곳까지 다시 오게 되었는가? 사고가 없다는 것은 천만다행이다. 나에게 생은 보상받을 것이었고 죽음은 그 어떤 예배도 출구도 아니었다. PPT로 제가 이 시를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니까 중간에 잘못된 걸 직접 교정할 수 있고 해서 좋습니다. 글씨체도 좀 바꿨습니다. 사인펜이나 굵은 만년필로 쓴 것 같은 터치입니다. 멸치. 우리 늘 보는 사물이죠. 생명, 물고기였다가 이제 우리 밥상에 오르는 거죠. 멸치 특별합니다. 아직 너무 일반적이라서 특별합니다. 죽으면서 눈 감은 것은 한 마리도 없다. 아, 그런가요? 멸치가 다 눈 뜨고 있나요? 이 시인이 자기 아내를 따라서 시장에 간 그 순간인지 아니면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가서 어물전인가? 어물전 아니죠. 저 멸치 파는 데는.
근데 그런 마른 생선 파는 데 갔다가 본 광경인지 모르겠습니다. 눈 감은 것은 한 마리도 없다. 이 시집 제목이 오래된 것들을 생각할 때에는 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릴 때 경험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내와 시장 갔다고 하더라도 아주 옛날에 경험했던 광경인 것 같습니다. 한 마리도 없다. 눈 감은 것은 한 마리도 없다. 왜 모두 눈을 뜨고 죽었을까? 죽은 다음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었던 것일까? 그걸 보고 싶어서 다른 세상.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은빛을 보는 여자의 등 뒤에서 이 여자가 자기 어머니인지 아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어떤 여자인지도요. 근데 시장에서 어떤 걸 경험한 거죠. 근데 그 여자는 은빛을 보고 있어요. 그 은빛은 멸치의 비늘이라고 그러죠. 작은 비늘, 그 껍질. 거기서 나는 빛이죠. 은빛. 멸치의 은빛. 멸치는 이 생선이, 이 여자는 이 멸치가 얼마나 싱싱한지 아닌지 그것만 봅니다. 그 은빛이 잘 나면 반짝이는 거죠. 색깔이 실제로 은빛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싱싱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여자의 등 뒤에서 이 시인이 있는 위치예요.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구서울에 살았다. 구서울. 사람이 그러니까 어릴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강원도 뭐 탄광촌에 산 것은 좀 커서죠. 아니면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라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일까요? 구라고 하는 거를 굳이 붙였어요. 구서울. 가난한 시절을 가리키는 것 같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그 영양을 보충해주는 반찬이 멸치입니다. 어느 것도 반듯하게 죽은 것은 없다. 죽음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죽은 멸치를 우리가 사서 먹긴 하는데 우리도 그 죽은 멸치와 운명은 비슷한 거죠. 어느 것도 반듯하게 죽은 것은 없다. 모두 하나같이 뒤틀려 있거나 우리 인생이 그렇죠. 돌아보거나 구부러져 있거나 내려보고 있었다. 죽음 속의 오늘은 이미 죽음을 지금 이미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시가 죽음과 지금 살아있는 순간이 늘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이 시 제목에서 나오는 오래된 것들, 그건 이미 없어진 거죠. 근데 그를 생각하는 건 지금이에요. 과거와 오늘이 서로 겹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미래까지 내다보는 시각인 거죠. 죽음 속의 오늘은 사라진 아파트, 우리가 목을 메고 사는 아파트도 결국은 죽음, 사라짐, 그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햇살 공터. 그 옛날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살던 아파트? 그 이제 이미 지금은 없고, 햇살만 있다. 그 다음이 언어 유희처럼 보입니다. 소멸이며 중멸이며 대멸이며. 이 멸치 크기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뒤에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소멸, 작은 죽음, 없어진단 말이에요. 소멸, 중멸, 대멸. 멸치를 구분하는 명칭인데 우리의 죽음을 또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곳까지 다시 오게 되었는가? 그 사연은 길고 길죠. 어, 남해 어디에선가 붙잡혔는지. 그 멸치떼들은 저 태평양 가운데서 올라온 건지. 어떻게 그들은 이곳까지 다시 오게 되었는가? 우리 인생도 비슷하죠. 사고가 없다는 것은 천만다행이다. 이 이제 멸한다, 없어진다. 완전히 없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느라 사고가 없다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나에게 생은 보상받을 것이 없고, 생은 보상받을 것이 없고, 왜냐, 사고가 없으니까. 결국 저렇게 뒤틀려 있는, 그리고 눈이 감기지 않은 멸치와 비슷한 운명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조금은 그 어떤 예외도 출구도 아니었다. 음. 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멸치 1. 죽으면서 눈 감은 것은 한 마리도 없다. 왜 모두 눈을 뜨고 죽었을까? 죽은 다음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었던 것일까? 은빛을 보는 여자의 등 뒤에서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구서울에 살았다. 어느 것도 반듯하게 죽은 것은 없다. 모두 하나같이 뒤틀려 있거나 돌아보거나 구부러져 있거나 내다보고 있었다. 죽음 속의 오늘은 사라진 아파트, 햇살, 공터, 소멸이며 중멸이며 대멸이며 어떻게 그들은 이곳까지 다시 오게 되었는가? 사고가 없다는 것은 천만다행이다. 나에게 생은 보상받을 것이 없고 죽음은 그 어떤 예외도 출구도 아니었다. 자, 됐고 다음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미 나는 그때 죽었다. 이 사람 시에 많이 나타나는 그 죽음, 소멸, 그런 느낌들이 이 시에도 나타납니다. 이건 좀 길어요. PPT 2장으로 제가 썼습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넘어갑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이미 나는 그때 죽었다. 나는 그때 죽었다. 그의 겨울, 연해주 남쪽, 그 도시의 새벽, 칼바람에 어둠의 유리창 속에서 그 후에
나는 살아있지 않았다. 밖에 사람이 없는 영혼 같았다. 돌아갈 수 없는 블라디보스토크의 그 지옥의 사우나탕에서 18원 잎은 얼마나 자신을 때렸던지 인맥이 부서져 버렸다. 돌이켜보니 마른 인맥이 나였다. 멀리서 도망온 자가 자신을 원 없이 때렸던 등줄기, 18원 핏자국. 죽은 나는 서울로 갔다. 연해주 남쪽 그 도시에서 그들의 문체와 함께 살았던 굶주린 영혼의 나날들. 그 검은 시대 검은 청춘들의 이름과 구두와 가방, 쓸데없는 시들처럼 허무한 종로산 잡지들. 쓸데있는 것이라고 쓸데있는 것도 아닌 시간 속에서 그들은 아무리 달려도 시간을 세월로 만들지 못했다. 그들은 영원한 소년이기에 어른의 슬픔을 알 수가 없었다. 달 아래 저 연해진 남쪽의 어느 도시에서 그때 이미 죽은 나는 더 콱콱 막힌 어두운 시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죽음의 사실만 블라디보스토크의 표석을 세우고 언제나 수초 늦는 말은 폭격 맞은 아침 아무르강의 얼음 같았다. 그때 나의 영혼은 아래턱이 얼어서 말할 수가 없었다. 이는 새봄 얼음도 깨어지기 전 흙도 뒤집지 않은 나라. 만주 풀종다리 울음소리처럼 홍수가 나기 전 연어 치어들의 새빨간 알몸이 사할린의 추억을 지나 베링해에서 그때 죽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이 문장만 유효할 것 같다. 나에게. 나를 만날 수 없는 자신에게 살아있어서 서로 만난들 뭘 할 것이며 무엇을 즐길 것인가. 그때 나는 죽어서 그들의 삶을 보기 위해 나의 삶에서 빠져나왔다. 그 후 비로소 나는 살아있고 나는 죽었다. 네, 어떻습니까? 어렵죠? 이미 나는 그때 죽었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뭐, 연해주, 뭐, 블라디보스토크 등등이 나오죠? 젊은 시절, 어, 시인의 문학 여행 등등을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국에서 느꼈던 어떤 결정적인 느낌들이 이 사람에게 계속 남아있는 거죠. 도대체 살아있다는 것이 뭐고 죽었다는 것이 뭔가 하는 그러한 답답한 느낌들입니다. 이미 죽었다고 시작하죠. 연해주 남쪽 도시의 새벽 칼바람에 어둠의 유리창 속에서 음, 연해주 어떤 느낌인지 아주 추우니까 그렇게만 전달됩니다. 새벽 칼바람. 그때 아주 강렬하게 어떤 존재의 깊이를 느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지금 일상적으로 살아있는 것들은 현실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 사람이 없는 영혼 같았다.
그러니까 그 강렬한 느낌에서만 어떤 삶을 느낄 수 있을 뿐이지, 근데 일상에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밖에 사람이 없는 영혼이라고 표현했네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군요. 연해주와 블라디보스토크. 아마 그 문객들이 함께 단체 여행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왼쪽 밑에 자신을 원 없이 때렸던 등줄기 표현이 나오네요. 아, 이 시인의 영혼에 강렬한 음, 뭐 매질 같은 것들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미 그때 죽었다고 그러네요. 연해주 남쪽 그 도시에서 그들의 문체와 함께 살았던, 근데 문체, 문장이죠. 그거겠죠. 그들의 문체와 함께 살았던 굶주린 영혼의 날들. 네, 그 연해주에 있는 같은 문학 동료들, 뭐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쪽에 사는 어, 그걸 뭐라 그러죠? 고려인들은 아니고 어쨌든 뭐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살다가 글로 피신했던 사람들의 후손들 중에 문학하는 사람들과 같이 얼마 동안 지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쓸데 있는 것이라고 쓸데 있는 것도 아닌 시간 속에서 이제 허무하죠. 그게 느껴져요. 아무리 달래도 시간을 세월로 만들지 못했다. 네. 다시 연해주가 나옵니다. 달 아래서 연해주 남쪽의 어느 도시에서 죽었다는 표현도 자주 나와요. 죽은 나는.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뭐 젊은 시절 아니면 더 어린 시절 사춘기 시작하면 그 삶과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어떤 특별한 느낌들이 오는 순간이 있죠. 이 죽는 죽음에 죽은 나는 그러니까 영혼이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죠. 콱콱 막힌 어두운 시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결국 이미 일상에서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시의 집으로, 어두운 시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예, 연해주하고 블라디보스토크가 반복해서 나와요. 여기 이 연에서도 블라디보스토크 또 나오죠. 언제나 수초 넣는 말은 그쪽 분들이 말을 좀 천천히 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자기가 뭘 말하려고 하는데 표현, 적당한 언어가 떠오르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음, 자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르강의 얼음, 아무르강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제 머릿속에
어디쯤 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나요? 그때 나의 영혼은 아래턱이 얼어서 말할 수가 없었다. 아, 참, 자기가 이미 죽은 거다. 그때, 이미 나는 그때 죽었다. 이렇게 말할만 하네요. 아, 우린 그 별로 이렇게 강렬한 음, 느낌을 받지 못하고, 그냥 동네 아이들이 놀듯이 사는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시인은 더 강렬하게 느낍니다. 여기 영혼 아래턱이 얼어서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죽은 거죠. 그 다음은, 뭐, 여기 이제 좀 새로운 느낌들이 옵니다. 새봄. 음. 만주 품종달의 울음소리. 이게 새 이름 같아요. 만주 품종달의 울음소리. 아름답잖아요. 연어, 치어들의 새빨간 알몸, 연어, 뭐 이런 것들. 이런 달콤하고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추억들이 있긴 있는데, 근데 결국 자기는 거기서 죽었다. 죽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그 기억을 되살려보는데, 결국은 그 아름다운 장면들도 다 지나가고, 죽은 자신을 보는 거죠. 네. 마지막 연입니다. 그때 나는 죽어서 그들의 삶을 보기 위해 나의 삶에서 빠져나왔다. 표현이 역설적이네요. 그들의 삶을 보기 위해 나의 삶에서 빠져나왔다. 빠져나오는 게 두렵죠. 근데 거기서 포근하게 이렇게 안정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삶의 안전판 안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자기 취미 생활도 그렇고, 뭐,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시인들은 이게 빠져나와요. 그 일상으로부터 탈주라고 할 수 있어요. 일상으로부터의 탈주. 자기 삶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나는 그제서야 자기는 살아있고, 그리고 죽었다. 삶과 죽음이 하나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거고, 살아야 죽는다는 그 아주 성투적인 표현, 이긴 하나, 여기서는 그것을 더 자기 영혼의 실존 안에서 경험하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조금 어렵죠? 이 시인의, 고영렬 시인의, 시 말입니다. 아, 그래도 전달되는 건 있어요. 이 시인에게 직접 해설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음, 세 번째 시 보겠습니다. 이건 좀 짧아요. 감자입니다. 아까 멸치일이라고 하는 거하고 조금 느낌이 비슷하죠. 작은 사물을 통해서 어떤 시적인 경험을 노래하는 겁니다. 칼로 감자를 조각조각 여몄다. 늙은 여자가 자기 아내를 가리킬까요? 아니면 자기 어머니를 가리킬까요? 칼로 감자를 조각조각, 조각조각 여미는 게 뭘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감자.
칼로 감자를 조각조각 여몄다. 늙은 여자가. 한 알의 감자는 서너 개의 눈을 가졌다. 감자 조각을 재통에 붓고 뒤섞었다. 그 늙은 여자는 베어진 얼굴에 하얀 재가 묻은 감자들을 다시요. 조각조각을 재통에 붓고 뒤섞었다. 그 늙은 여자는 베어진 얼굴에 하얀 재가 묻은 감자들은 시꺼먼 얼굴이 되고 말았다. 누가 누군지 구분되지 않았다. 웃었다. 밭에 하나씩 툭툭 떨어지는 시감자들은 흙 속에서 칼이 지나간 자국을 쓰다듬으며 아파한다. 제가 피를 먹었다. 수건 속의 그 여자 얼굴은 감자같이 젊다. 예, 짧은 시이긴 한데, 그리고 아주 일상적인 한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건데, 내용은 혹은 시인의 시적 경험은 어렵습니다. 칼로 감자를 조각조각 여몄다. 조각조각 여민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며다, 여민다, 여몄다. 잘라낸다는 건가? 제가 그거를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칼로 감자를 조각조각 여몄다. 지금 밭에서 이 감자 그를 심는 장면인가요? 아니 감자로 부엌에서 반찬을 하는 장면인가요? 뒤에 있는 걸 보면 밭에 감자 조각을 심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칼로 감자를 조각조각 열맸다. 조각조각 냈다는 뜻 같아요. 한 늙은 여자가.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도 됩니다. 시골에 이렇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한 알의 감자는 서너 개의 눈을 가졌다. 지나가겠어요. 감자 조각을 재통에 붓고 뒤섞었다. 그 늙은 여자는 감자 조각을 재통에 붓고 뒤섞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문장의 순서가 맞는데 이 시인은 거꾸로 만들었어요. 그 늙은 여자는 을 뒤로 보냈습니다. 감자 조각을 재통에 붓고 뒤섞었다. 이렇게 해놓고 재통. 감자를 잘라서 눈이 있는 그 부분을 잘라서 땅에 심을 때 일단 재통에 붓고 뒤섞나 보죠. 제가 그 장면을 자세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뒤섞었다. 그 늙은 여자는 강조되고 있죠. 베어진 얼굴에 하얀 재가 묻은 감자들은 시꺼먼 얼굴이 되고 말았다. 감자 심을 때 재를 묻혀서 하는가 보죠, 정말.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감자를 조각조각 여며서 재를 묻힌 다음에 재통에 넣고 이제 막 섞은 다음에 심는가 보죠. 땅에 심는가 보죠. 늙은 여자와 감자가 서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감자는 시커먼 얼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커먼 얼굴이 된다는 것은 늙은 여자의 모습이거든요. 늙은 여자가 아주 감자는 색깔이 굉장히 환하잖아요. 그걸 자르는데 잘라서 재에다 섞어 모습을 보니까 시커먼 얼굴이 된 게 그건 여자의 얼굴과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누가 누군지 구분되지 않았다. 그래서 웃었다. 밭에 하나씩
툭, 툭 떨어지는 시감자라고 합니다. 시감자들은 흙 속에서 칼이 지나간 자국을 쓰다듬으며 아파한다. 우리 인간 삶과 비슷한 거죠. 칼이 우리의 인생을 자국 낼 때가 제법 있습니다. 이렇게 감자를 밭에 심는 여자들은 그러한 경험들이 더 많겠죠. 제가 피를 먹었다. 수건 속의 그 여자 얼굴은 감자같이 젊다. 첫째 시작할 때 첫째 행에 늙은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또 마지막 끝낼 때는 젊다 그랬어요. 늙음과 젊음이 하나라는 뜻일까요? 예,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멸치 2번이 있어서 잠깐 읽어드릴까 합니다. 여기 2번 요것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해설은 하지 않겠습니다. 멸치 2. 또 아파트 입구에 멸치 장수가 찾아왔다. 춘분이 지나면 나머지 같은 멸치들과 함께 시간은 먼지처럼 부서진다. 멸치 장수는 멸치들이 죽은 순간들을 좌판에 펼쳐 놓는다. 나는 건너편 은행 야외 의자에 앉아 바라본다. 햇살은 은행 앞에 더 잘 내린다. 등이 구부러진 멸치, 머리가 뒤틀린 멸치, 입을 딱 벌린 멸치, 표정 없는 멸치, 옆구리가 터진 멸치, 분노하는 멸치, 우울한 멸치, 곱게 마른 멸치, 주민에겐 별것 아니겠지만 눈이 없어진 멸치, 그래봤자 죽음은 같겠지. 오늘은 멸치뿐이다. 더 이상 치가 되지 않는 멸치들, 원숭이처럼 맨발로 의자에 올라가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멸치 장수. 통제할 수 없는 나의 한낮이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한번 보시라고 카메라 앞에 이 장면을 비쳤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형렬은 오늘로 이제 끝입니다. 고맙습니다.